여보, 내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 우리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얼마 전에도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잖아. 동네 청년회장님이 안 계셨음 진짜 위험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차라리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난 자기가 무리하는 걸까 봐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 잘못되시면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래. 그리고 당신이 장남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 신경 많이 쓰고 있었으면서.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설마 이런 얘기를 먼저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한테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부모님이나 다름없어. 고아인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제라도 그 은혜 갚고 싶어서 그래. 고마워. 그런 마음 먹는 게 어렵잖아. 날 배려해서 먼저 꺼내준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앞으로 너한테 더 잘할게. 서로가 잘해야지. 한쪽만 잘하면 힘들잖아. 나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잘 모시고 살아보자. 며칠 후.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보고 서울 가서 살자고 한 거니? 아이, 거기 집값이 얼만데 우리가 어떻게 장만하니? 아니, 서울은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저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이랑 모은 통장을 모두 깨서 방 4개짜리 아파트 샀어요. 외곽이지만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기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집은 주말에 와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같이 와서 도울 테니까 함께 사는 게 어떠세요? 아유, 너희 힘들게 왜 같이 살자고 하는 거니? 내가 미안해서 그렇게 못해. 어머님, 부담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번에 병원에 가셨잖아요. 그 전까지 괜찮겠지 했는데 직접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건강 챙겨드리면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 가면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많은데 지금 나보고 그걸 참고 살는 거잖아. 아휴, 과연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 힘들면 여기 와서 요양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 자체는 그쪽이 더 많고 진료도 잘 봐주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머님 건강 문제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너희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 특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여기에 짐을 하나 더 얹어줄 수 있겠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해주신 거 제가 은혜 갚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모실 거니까 이제 같이 살아요. 아유, 고마워. 아유, 이렇게 며느리 보기 좋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겠지. 며칠 후. 아, 드디어 이사 끝. 이제 어머님, 아버님 모셔오면 되는데 주말에 자기가 가서 모셔올 거지? 난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음식? 어떤 음식 준비할 생각인데? 그래도 부드러운 거 위주로 준비해볼까 싶어. 저번에 치아가 안 좋으셔서 치과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 글쎄, 부담스러워서 임플란트를 못하겠다고 하셨대. 근데 지금까지 사남매를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런 거 하나 못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참에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거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빠 생각은 어때? 그래도 될까? 혹시나 금전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아.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 드셔야지. 이 때문에 식사 제대로 못하는 거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다. 난 어머님, 아버님이 갈비 같은 것도 드시고 장어 같은 것도 드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시고 오는 길에 한번 설득해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같이 사는 것 때문에 부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분 보호자는 우리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알았어. 그럼 내가 모시고 오는 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동생들이 좋아할까?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안 좋게 볼 수 있잖아. 요즘 하도 재산 싸움이니 뭐니 해서 말이 많잖아? 아,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사실 동서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얘기한 상황이야. 근데 모시고 살면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는 거 있지? 통화 내용도 다 녹음돼 있어. 언제 그런 걸 다 녹음했대? 당신 준비성 철저하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두 분 모시고 사는데 자분나면 안 좋잖아. 그래서 미리 말했는데 둘 다 흔쾌히 알겠다고 해서 나도 알겠다고 했지. 뭐? 언제 그런 걸 다 했었대? 그래도 앞으로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인데 이런 게 나중에 문제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미리 동서들한테 모시고 살 건데 괜찮냐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 며칠 전. 이번에 이렇게 전화하게 된 건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까 생각 중인데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보이스톡 건 거야. 아, 맘대로 하세요. 전 딱히 모시고 살 생각 없는데 형님이 해주신다니까 뭐. 솔직히 다 늙은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쉬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들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잖아. 가족인데 가족을 챙기는 것에 이유를 갖다 대야 돼? 그리고 못해드리는 것보단 잘해드리는 게 낫지. 아이, 솔직히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챙기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굳이 내 시간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맞아요. 저희는 유명 명문대 나와서 사회에서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그에 맞는 유치원이나 선생님 모시는 거에 바쁜걸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모실 생각 없다는 거지? 그리고 명문대 나왔어도 지금 집에서 육아하고 있지 않아? 조금이라도 신경 써드리는 게 좋잖아. 이번에 쓰러지셨던 건 알고 있어. 관심이 그렇게 없어? 아이, 그땐 우리 아이 친구 엄마들이랑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몰랐네요. 뭐?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처럼 고급 인력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서요. 아, 하긴 형님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다면서요? 아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싫다고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베베 꽈야 돼? 사실을 말한 거 갖고 예민하게 구시는 거예요. 여튼 저희는 모실 생각도 챙길 생각도 없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 그런 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나 몰라. 현재. 아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는데 동서들은 바빠서 도저히 시간 안 난다는 거 있지? 그럼 우리가 장남 집이니까 하는 게 맞잖아. 난 괜찮으니까 당신도 잘 모시고 오도록 해.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 하늘에서 내려온 한 명의 천사 같다니까. 자기야, 정말 사랑해. 내가 앞으로는 자기한테 더 잘하도록 할게. 그걸 이제 알았어? 여튼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자기도 얼른 갔다 와. 어머님, 아버님 중간중간 쉬시도록 휴게소도 들르는 거 잊지 말고. 어,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외로워도 좀만 참고 있어. 으이구,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그 푼수는 줄이는 거다. 여튼 난 청소 좀 마저 해야겠어. 그날 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집이 누추할 수 있겠지만 내 집이다 하고 편하게 쉬세요. 아유, 누추하기는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근데 정말 우리가 너희랑 같이 여기서 사는 거니? 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싶어서 저희가 힘 좀 써봤어요. 아, 여기서 두 분이 지내시면 되는데 혹시 좁거나 하진 않으세요? 최대한 넓은 방으로 꾸미긴 했는데 주택이랑 아파트는 아무래도 구조부터 다르다 보니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야, 너무 좋구나. 우리가 정말 이 좋은 곳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그동안 저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뻔히 아는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부족해서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니. 미안해서 어떡하겠어. 어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전 오히려 두 분이랑 사는 게 좋아서 일부러 그 이한테 먼저 말 꺼낸 거니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이뻐해 주셨잖아요. 아이, 그거야 딸같이 귀엽고 이쁘니까 그랬지. 저도 엄마 아빠 같아서 그래요. 혼자 살아온 만큼 부모님의 따뜻함이 그리웠거든요. 아이고, 무슨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할까?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잘 살자. 네, 어머니. 그럼 저랑 내일 쇼핑하러 갈까요? 어머님, 아버님 옷도 장만해야겠어요. 내가 이번에 이쁜 거 해줄 테니까 쓸 생각 하지 말고. 에이, 저희가 해드려야죠. 어머님한테 받으면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되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힘들 것 같으면 애초에 합가하자고 말씀드리지도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 우리 맏며느리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지내보니까 어때? 불편하거나 하진 않아? 우리끼리만 살다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할 텐데. 걱정이 살짝 되는 거 있지? 괜찮아. 그리고 어머님이랑 같이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 있지? 그래서 내일은 근처 공원에 나들이처럼 갔다 올 생각이야. 아버님께도 여쭤보긴 했는데 집에서 쉬는 게 더 좋다고 하시는 거 있지? 그래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가려고. 아버지는 안 가신대? 같이 갔다 오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근데 내가 바빠서 거의 자기가 다 하고 있던 게 마음에 걸리네. 우리 주말엔 다 같이 바다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맛있는 거? 너무 좋지. 난 완전 환영하는 파. 그럼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걸로 하자. 두 분 다 해산물 좋아하시니까 나들이 차원에서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거야. 그럼 괜찮은 식당 미리 예약해야겠어. 그럼 내가 할게. 전에 가보고 싶던 곳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진짜 설레는 거 있지? 그래? 당신이 좋아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그동안 드라이브도 마음껏 못 갔잖아. 이렇게 된 거 스트레스도 잘 풀고 오는 걸로 하자. 주말. 어? 자기야, 나 동서 전화가 와서 좀 통화하고 들어갈게. 자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들어가서 먹고 있어. 내 이름으로 예약해놔서 그렇게 말하면 안내해 줄 거야. 재수 씨한테도 연락이 왔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어머님, 아버님. 저 전화통화 한 번만 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가 계셔요. 맞다. 회는 가시 없는 걸로 하는 거 알지? 어머님이 은근 가시에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 그럼 가시 있는 생선은 피해야겠네. 그리고 아버님은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 좋아하시니까 꼭 시켜드려. 그럼 통화하고 갈 테니까 그동안만 잘 모시고 있어줘. 무슨 일이야, 동서? 갑자기 전화를 다 하고 말이야. 형님이 지금 두 분 모시고 해산물 먹으러 갔다면서요? 얘기 다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막 도착했는데 그게 왜? 외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먹을 거면 우리도 불러야 되지 않아요? 분명 개비로 먹을 텐데 자기들끼리만 홀라당 먹는 건 아니잖아요. 동서. 여기 우리가 개비를 왜 사용하겠어.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나랑 그이가 그냥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온 거일 뿐이야. 그래요? 근데 만약 쓰는 거 걸리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 형님네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말이야. 동서, 동서네도 외식 자주 하지 않아? 각자 알아서 먹고 살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날이 서 있는지 모르겠어. 동서도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오면 되는 거잖아. 됐네요. 그리고 전 지금 생산적인 일을 하러 가야 돼서 말이에요. 형님이랑 다르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요. 바쁘면 그만 연락하는 걸로 할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 기다리고 계셔서 말이야. 아니다. 그냥 내가 끊을게. 나중에 할 말 있으면 그때 연락해줘. 잠시 후. 누구 전화길래 그러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그래.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안 좋아봤자 얼마나 안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첫째 동서라서 나쁘고 말고 할 게 없었는걸요? 아, 둘째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니? 우리한테 생판 연락 없더니 말이야. 아, 아니요, 첫째요. 뭐 요즘 애들 키우느라 바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언제 한번 집으로 다 모이라고 할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손주들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너만 힘들게 왜 그러니? 그냥 밖에서 이렇게 밥 먹고 헤어지면 되는 거지. 손님 맞이하는 거 쉬운 일 아닌 거 알고 있지? 저도 잘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집에서 보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긴 하잖아요. 조카들도 유치원생인데 밖에서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검진 예약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얼마 전에 쓰러지신 것 때문에 걱정돼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때 이 사람도 큰 지병 같은 건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렴. 우리한테 그렇게 해도 받아갈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닌걸.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엄청 섭섭해요. 전 어머님이랑 엄마, 딸 같은 사이가 되고 싶은 건데 돈 얘기가 나오니까요. 어머, 그런 걸로 얘기한 건 아닌데 미안해. 괜히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아, 그러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잘 드시고, 잘 놀고, 잘 집에 들어가시는 걸로. 그이나 아버님이나 술 드시면 엄청 텐션이 올라가시잖아요. 같이 챙겨만 주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드셔요. 응, 그래, 그래. 당신도 술 적당히 먹는 거 잊지 말고. 애들 앞에서 추태는 안 보여야지. 몇 주 후. 아, 진짜 귀찮게. 주말에 부르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오랜만에 집에서 영화 보면서 쉴까 했는데 여긴 어떻게 교양 프로그램이 안 나온대요? 우리 애 공부 시간 놓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나오긴 해. 채널이 달라서 동서가 못 찾는 거지. 그리고 오랜만에 저리 즐겁게 노시는데 소리 치고 싶어. 오늘 하루 정도는 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애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공부에 열정적인지 모르시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뒤처지기도 쉬운 시기라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챙겨드린 적도 없으면서 동서들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저희 몫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 오늘은 이미 왔으니까 옆에서 도와드릴 텐데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짓? 이런 짓이라고?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들의 이런 모습 보고 상처 입을 바엔 나 혼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냥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형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 형님,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애들 공부나 시켜요. 잠시 후. 저기요, 재수 씨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어, 기분 나빠서 같이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라고 했어. 나한테 아이가 없니 고졸이니 하는 것도 듣기 싫었는데 잘 됐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 있지?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내가 동생들한테 얘기할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아, 이 서방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동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데 말이야.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건 알고 있지만 괜히 이 좋은 날 분란 일으키고 싶진 않아. 그리고 아버님 건강 문제 알고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것 때문에 걱정 많이 되는 거 있지. 아, 자기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내 욕심 때문에 아버님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버진 인건 인거고 아닌 건 아닌 분이셔.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그만큼 마음에 들어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번 일은 조용히 가지고 갈까 생각 중이야. 괜히 어머님, 아버님이 알고 싶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나 믿고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할게. 정말 고마워. 그럼 얼른 상 차려야겠다. 서방님들이랑 앉아서 쉬고 있어? 3주 후. 어머니, 오늘 저녁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나물에 먹는 건 어떠니? 상큼한 나물들이 갑자기 먹고 싶네. 예전엔 뒷산 가서 많이 따먹었었는데 여긴 일일이 사 먹어야 되잖니? 그럼 오랜만에 가서 캐올까요? 아버님도 주말에 농사 지으러 그 일랑 가잖아요. 이번엔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어떠세요? 좋지. 옆집 박신혜랑 수다도 떨어야겠어. 근데 이 사람은 시간이 몇 시인데 일어나질 않아? 아가,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방에 가서 그이 좀 깨우지 않을래?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아버님, 그만 일어나셔야죠. 아버님? 어,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께서! 잠시 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수술을 하는 중이라니? 심근경색이셨대. 다행히 발견을 늦게 한 게 아니라서 수술하러 들어가셨어. 안 그래도 심혈관 건강이 안 좋다고 나왔는데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는 충격 많이 받으신 상태지? 지금 영양제 맞으면서 쉬고 계셔. 쉬운 수술이 아니라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 경과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내가 조금 더 잘 챙겨드렸다면 아버님이 이렇게 되진 않으셨을 텐데. 이게 왜 당신 잘못이야. 오히려 같이 살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런 죄책감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어떻게 그래.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겠어. 당신이 없었으면 오히려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고마워. 근데 서방님들은 안 오신 거야? 연락 넣었지. 집도 가까울 텐데 왜 안 오는 거지? 서방님들이 안 받으셔서 동서들한테 했거든? 혹시 자기가 서방님들한테 다시 해볼 수 있을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럼 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좀만 지키고 있어줘. 잠시 후. 너 지금 어디야? 병원에 오고 있긴 해? 병원이라니? 난 아무 연락 못 받았는데 거긴 갑자기 왜 오라는 건데? 야, 아버지 지금 쓰러지셔서 응급수술 중이야. 네 형수가 너랑 재민이 아내한테 연락했다는데 전화 한 통 못 받은 거야? 아니 위독하신 상태라고. 뭐? 아니 잠시만. 야, 너 형수한테 연락 받고도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미안해 형. 장난치는 줄 알고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래. 와, 이런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희 지금 너네 형수 무시하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 건강 갖고 장난을 치겠어. 그리고 내가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애한테 상처 많이 줬더라. 우리 부모님이 물론 재산 같은 게 없긴 하지만 그게 업신여길 수 있는 지표는 아니야. 네 형수한테 바보 같다고 하는 건 아니지. 미안해 형. 일단 데리고 가도록 할게. 그래. 와서 얘기하자. 재민이한테도 전화해야 돼서 그래. 3시간 뒤. 괜찮아?
사람들 몰려와서 많이 힘들었지. 괜히 불렀던 걸까? 아니야. 그래도 아버님 상태 직접 보고 갔으니까 변하는 게 있지 않을까? 아, 그래도 고비는 넘겨서 다행이야. 어머님도 마음이 놓이셨는지 바로 잠드셨잖아. 나 없이 그 많은 일을 해결하느라 고생 많았어. 정말 대견해. 아, 사실 너무 힘들었어. 무섭기도 했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가 하는 걱정 때문에 힘들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맨날 아빠라고 부르면서 애교도 부렸잖아. 나한텐 아빠 같은 분이시니까. 내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주신 소중한 분이야. 난 앞으로도 아낌없이 사랑을 드리고 싶어. 뭐, 이런 내가 신기하겠지만 말이야. 아니야. 이상하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기야,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아버지도 곧 쾌차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혼자 하면 힘들어. 둘이니까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알겠지?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한편.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나도 집안일에 육아하느라 힘들어. 거기에 이제 시부모까지 신경 쓰란 말이야? 형수님이 그만큼 해주고 있으니까 관심 정도는 갖다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형수님이 연락한 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들 공부 시간이라 그랬어.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작은 일 하나하나 신경 쓰게 하고 싶진 않았다고. 뭐 가보니까 위독해 보이지도 않았잖아. 그러다가 정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동안 형수님한테 막말을 그렇게 했다면서? 형이 이번에 나한테 화내더라. 평소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잘못된 거구나라는 느낌이 바로 왔어. 넌 모르겠지만 우리 형은 아니다 싶은 사람 바로 자른다고. 너 이미 눈밖에 난 거니까 콩고물이라도 챙기고 싶으면 형수님한테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형 사람 만든 게 바로 형수님이니까. 다음 날. 형님도 혼났어요? 전 어제 이혼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니까요. 지금 남의 가정 파탄내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내 말이 그거잖아. 이거 우리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그냥 오고오고 해주면 알아서 부양 다 할 것 같은데 냅두자고. 그랬다간 그이가 저한테 화내지 않을까요?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다는데 어떡하겠어. 설마 그걸로 뭐라고 하면 그건 진짜 아닌 거지. 동서도 그건 칼같이 말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렇게 할게요. 며칠 후. 아버님, 오늘은 몸이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면 산책은 포기할까요? 날이 그래서인지 몸이 그렇네. 오늘은 병실에서 쉬는 걸로 하자. 그럼 제가 물 떠올게요. 아가, 잠시 이리 오겠니?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네? 혹시 어디 안 좋은 곳 있으세요? 불편하시면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이거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래. 이건 아버님 통장이시잖아요. 대체 이걸 왜...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거야. 나도 내가 몸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몰래 저축을 더 했던 거였는데 너한테 주는 게 맞겠다 싶더구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버님께서 그동안 모으신 건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재산이라 이거 다른 분들이 알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거라. 이건 내가 너한테 상속해주는 거니까 그놈들이 건들 수 없을 거다. 유언장도 이미 작성이 났으니까 넌 편하게 가져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할멈 챙겨줄 며느리 너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짐을 줄이는 방법은 너니까 하는 말이야. 아버님, 이러시면 당황스러워요. 이참에 그것들도 정신 차리겠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니까 우리 큰며느리가 잘 사용해줬으면 좋겠구나. 아, 그리고 그 어린 것들은 내가 까불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 밤. 아버지, 몸은 이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딱 봐도 건강해 보이시잖아. 근데 아버지, 저희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짐승을 걷어 키우고 있었던 사실이 마음 아프구나. 재호, 재민아, 넌 우리가 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 재산이 없어서 홀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소중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그건 재민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나한테 며느리라고 하는 것들이 젖지한테 그렇게 행동해. 병실에 있으면 다 들리더구나. 그래서 애한테 닥달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전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걸 해놔서 대화까지 다 들었다.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돈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홀대하더구나. 아무리 좋은 대학 벌이가 있으면 뭐하니?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지 않는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형수님. 설마 얘가 그런 행동을 할 줄 몰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겠지. 그래서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자식들이 아닌 우리 첫째 며느리한테 다 줄 거다. 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우리란 아들들이 있는데 그걸 형수님께 준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라고 해도 시골집이랑 땅인데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해도 그걸 바로 형수님께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그럼 너희가 잘했어야지. 그리고 내 재산이 그거밖에 있다고 안 했다. 네 엄마랑 얘기한 후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 첫째한테 줬으니까 그렇게 알고 빼앗을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나 실망시키지 말란 말이다. 재산이 있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신 건 너무하지 않으세요? 만약 알았음 이런 식으로 굴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 너흰 내가 돈으로만 보였던 거겠지. 됐다 됐어. 내가 뭘 바라겠니. 됐고, 이제 나가라. 당분간 눈에 띌 생각하지 마. 잠시 후.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형수가 아버지 재산 모두 물려받게 됐다고. 그리고 형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안 그래도 유교적인 집안에서 뭐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뭐? 근데 아버님 재산이라고 해봤자 몇 없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하는 말 아니야. 생각보다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스트레스 쌓인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나한테만 그러지 마. 그럼 아니라는 거야? 야, 아닌 걸 아니라 하지 그럼 뭐라고 할까? 여튼 형수님한테 가서 살살 달래보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야. 그거라도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자존심 구피라는 거야? 진짜 나 명문대 나온 여자야. 내가 왜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면서까지 부탁해야 되는 건데? 그 학력이 밥 먹여줘. 너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히 난리야. 됐고 빠른 시일 내로 가서 사과해. 며칠 후.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야? 우리가 깊은 대화를 할 사이는 아니잖아. 형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형님, 차별할 생각이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학력이 없는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는 게 그렇긴 했어요. 그리고 맨날 혼자 착한 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동서랑 같이 형님 깎아내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재산을 혼자 홀라당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 재산을 논아 먹자 그런 거지? 근데 이건 아버님이 유언장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정 이게 탐이 났음 네가 아버님 어머님 모셔야지.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진심을 다해 챙겼다면 보답하셨을 분들이야. 그동안 모른 척하더니 내가 재산 받으니까 후다닥 뛰어와? 그건 아니지. 두 분이 설마 그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여튼 이게 탐나면 아버님한테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형님, 저 이렇게 돌아가면 그이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이가 지금 저한테 화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으세요?
형님 때문에 이혼당할 수도 있는 상태라고요. 동서,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동안 동서들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손윗사람인 나한테 잘못했던 거 돌려받은 거란 생각은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가서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한 번만 제거해달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럼 앞으로 시부모님 잘 모시고 형님한테도 예의 잘 갖출게요. 얘긴 잘 들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재산이 있는 거 알자마자 돌변하는 걸로밖에 안 보실걸? 이번 얘긴 못 들은 걸로 할게. 내가 염치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버님한테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아.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인가요? 형님은 안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소송 걸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걸어봐.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그동안 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네가 신기하다. 뭐 알겠어. 잠시 후. 소리가 너무 잘 들리더구나. 둘째가 와서 행패 부리고 갔지? 아버님께서 그걸 어떻게...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지선이 불렀어. 너도 보호막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 미국에서 혼자 고생하던 애가 아빠 쓰러졌단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아가씨가 많이 놀라셔서 맘이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야. 오면 자리 잡겠지. 신우가 돌아왔는데 동서들이 어떻게 난리치겠니? 애들한테도 누나 돌아올 거라고 얘기할 거니까 우리 없어도 걱정 없을 게다. 아버님, 저 때문에 죄송해요. 근데 서방님들이 아가씨를 무서워하나 봐요? 뭐 유일한 딸이기도 하고 억세기도 하지. 그래서 해외에 혼자 나가서 저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네 얘기하면서 지켜달라 했더니 바로 들어온다고 하더라. 오면 소개시켜 줄 테니까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 며칠 후. 아버님 오셨어... 어? 안녕하세요. 저기 누구신지... 그쪽이 제 새언니예요? 반가워요. 강지선이라고 해요. 근데 아빠는요? 지금 검사하러 가셨어요. 이제 퇴원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슬슬 준비해야죠. 이제 퇴근하는구나. 그리고 저 없을 때 우리 아빠 챙겨줘서 고마워요. 안 그래도 슬슬 한국에 들어올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줄 알았음 미리 올 걸 그랬네요. 죄송해요. 해외에 계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나 고민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도 없다 보니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며칠 전에 전달 들은 상황이라. 사실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이기도 하고요. 전세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동생놈들이랑 올케들이 언니 그렇게 괴롭혔다면서요? 권선징악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가? 이젠 걱정 마요. 내가 그것들을 확 쥐어잡고 살 생각이니까. 사람이 유학에 구니까 바보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저도 올케긴 한데... 내가 없을 때 우리 부모님 챙겨주셨다면서요. 그리고 오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진짜 친부모님처럼 많이 따랐단 얘기 들었어요. 남들은 우리 부모님한테 신경 안 쓸 때 언닌 남달랐단 말을 많이 들어서 호감이 가네요. 앞으로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요. 그럼 전 동생놈들 좀 만나고 올 테니까 저녁에 간단하게 차 한잔해요. 늦은 밤.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누나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게 당신 때문이란 거 맞아? 아이씨, 마니한테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불러들여?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아니 그리고 설마 그런 일을 하실 줄 알았겠어? 너 때문에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씨. 야, 그냥 우리 이혼이라도 할까? 뭐? 이혼이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형이랑 누나 눈치 얼마나 보는지 알아.
그리고 형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널 데리고 살면 무슨 염치로 고개를 들고 살겠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 말이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됐고 우리 그냥 정리하는 걸로 하자. 아버지도 너 안 좋아하는데 내가 데리고 살 이유가 있어? 다솜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당신 이제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뭐 어떻게 하면 우리 다솜이랑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죽은 듯이 살아. 그리고 명문대가 뭐가 대단해. 너 캠퍼스 내 지방 나왔잖아. 그 얘기는 안 하고 학교 이름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왜 나와? 그리고 같은 과 가려고 해도 커트라인이 좀 더 높다고. 그러니까 그거 말하기 전에 좀 조용하게 살아. 알겠어? 그날 밤. 아이씨, 이게 무슨 일이야? 넌 괜찮아? 형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형님 때문에 지금 이혼당하기 전이라고요. 나도 마찬가지란 거 몰라서 그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하더니 애초에 돈 있는 거 알고 그랬을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부뚜막 같은 소리 하시기는. 형님, 나 앞으로 형님이랑 아는 척 안 할 거고 가족 행사도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나름 우리 애한테 좋은 정보 줄 것 같아서 친한 척 했더니 오히려 입지나 줄어들게 만들고 말이야. 뭐?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똑같이 행동해놓고 시시비비 가려봐요? 에라이, 내가 이혼당할까봐 참는다.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그땐 미친 개 마냥 물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음 날. 네,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서방님이 저한테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주의를 많이 줄게요. 그러니까 형수님, 아버지 설득시켜 주세요. 누나는 유산 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연락하신 줄 알았는데 애초에 미안한 감정을 느낀 게 돈 때문이었군요. 아니요, 전 그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 의지를 맘대로 무시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시든지 하세요. 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형수님! 진짜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생이고 뭐고 간에 인연 끊어버리자고 했어요. 평소엔 그렇게 절 무시하던 동서들도 전화가 와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3억이라는 돈이 자기네들한테 많이 귀했나 봐요. 전 훗날 저희에게 생길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할 생각인데 이렇게 된 거 그냥 기관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자 싶더라고요. 아버님께 동의를 구한 후에 딱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들은 자기들 위해 쓰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하셨지만 원래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번처럼 새로운 인연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 뚝심대로 살아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안 믿었었는데 정말로 복이 오는 만큼 여러분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버님께서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랑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짧은 이야기 마칠게요.